저 선수가 45분 만에 그걸 전부 해냈다고? 말이 안 된다.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해설진에게 한마디에 전세계 축구계가 경악했다. 2025년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바이에른 뮌헨 분데스리가 12회 우승, 공격 포인트 500개 유럽 레전드. 토마스 밀러가 합류한 밴쿠버는 슈팅 15개를 쏟아부었지만 단 1골도 넣지 못했다. 그 밀러마저 24분 만에 교체됐다. 아시아 선수가 MLS 무대에서 도대체 뭘 보여줄 수 있겠어? 기대도 안 한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코웃음 치며 손흥민을 무시했다. 그런데 전반 45분 만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1골 3도움. 평점 9.6. 최종 스코어 6-1. 잠깐, 여기서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고 넘어가시면 손흥민한테 미안한 겁니다. 딱 1초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자가 프리시즌을 통째로 결장한 직후였다는 것. 도대체 그 45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2025년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월에 LA는 낮 기온 22도, 하늘이 유리처럼 맑은 날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라커룸안 누군가의 휴대폰 알림이 먼저 울렸죠? 단일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공식 계정, LA행 전세계 탑승 장면. 그 사진 한 장이 SNS를 통해 불과 수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메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훈련복을 입은 채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합니다. 비행기를 탔다는 건 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부상이 심각했다면 원정 비행기엔 오르지 않습니다. 스태프가 막습니다. 팀이 막습니다. 그런데 메시는 탔습니다. LA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메시 출전이냐 아니냐, 그 논쟁이 경기 자체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죠? 일부는 부상 관리를 위한 동행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말했습니다. 메시는 경기장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뛴다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대 메시? 이 단어의 조합이 인터넷 위에 올라오자마자 검색어 순위가 흔들렸습니다. MLS 개막 이후 처음으로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저에게 주어진 경기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해야 할 팀은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아니었습니다. LAFC가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따로 있었죠. 그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저희를 무너뜨렸던 팀, 밴쿠버 화이트캡스였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라커룸 벽 너머로 함성 연습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가 LA로 온다는 소식은 분명 빅매치의 예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에게는 먼저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2024년 플레이오프 밴쿠버 홈 경기장. 관중 2만 명의 함성이 귀를 막을 만큼 쏟아지던 그 밤, 기온은 7도였습니다. 피치 위에 서 있던 저는 그 차가운 공기를 패깁속에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결기였습니다. 위대. 연장전이 끝나고 승부차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경기 내내 LAFC는 더 많이 뛰었고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반 막판 저는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거리는 약 22m. 벽은 5명이었습니다. 밴쿠버 수비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공을 세팅하고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발이 공에 닿는 순간 소리가 달랐습니다. 공은 벽 위를 지나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위대의 동점. 스탠드가 순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LAFC 원정 응원단이 터졌습니다. 그 프리킥은 막을 수 없는 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장 30분 양팀 모두 지쳤습니다. 체력의 한계에서 나오는 판단은 늘 느립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연결이 끊겼습니다. 연장전이 끝났습니다. 승부차기는 잔인합니다. 한 명 한 명 공이 골대를 향할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는 LAFC의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그라운드 중앙에 서서 밴쿠버 선수들이 뛰어오르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상대 팬들의 환호성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리가 쌓였습니다. 층층이 쌓여 지붕까지 닿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오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스파이크 소리만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늦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밴쿠버라는 이름 석자는 저에게 단순한 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끝내지 못한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대진표가 공개된 날, 같은 조에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경기 시작 전 스타디움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빛이 피치 위로 쏟아질 때 잔디색이 바뀝니다. 초록이 더 짙어지고 라인이 더 선명해집니다. 저는 그 순간을 좋아합니다.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LAFC 홈구장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관중 22,00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킥오프 휘슬까지 4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리시즌 결장 논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걱정했습니다. 컨디션이 올라왔느냐고? 이른 시즌에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SNS에서는 출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에서 공을 받는 순간의 감각, 스프린트를 밟을 때 발끝에 전해지는 반응. 컨디션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킥오프가 울렸습니다. 전반 6분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 2명이 좁혀왔습니다. 순간 판단했습니다.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중앙으로 찔러 넣은 공이 동료의 발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첫 번째 도움이었죠. LAFC가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경기장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전반 18분 두 번째 찬스가 왔습니다. 상대 수비가 높이 올라붙었습니다. 그 틈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순간 그 공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공은 이미 제 발 앞에 있었습니다. 슈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 도움이었습니다. 전반 29분 세 번째 연결. 저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각도가 좁았습니다. 골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골문 앞으로 낮고 빠르게 넣었습니다. 동료가 밀어 넣었습니다. 세 번째 도움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전반 41분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 약 18m 지점. 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달려들었습니다. 발끝으로 잡는 순간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른발 슈팅. 공이 수비수의 다리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골키퍼가 반응했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관중이 폭발했습니다.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습니다. 1골 3도움. 45분 동안 기회 창출 5회. 저는 터널을 걸어 들어가면서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더 선명하게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다만 라커룸에 들어서고 나서 코치 스태프 한 명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점 9.6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의 스코어보드는 이미 3대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선수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전반과 달리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발이 늦었습니다. 판단이 흐렸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피치 위에서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상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LAFC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에만 3골이 더 터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1. 밴쿠버가 만회골 1개를 넣었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1골이 숫자의 잔인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6개를 내주고 1개를 얻었다는 사실, 그 격차는 수치로 설명하기 전에 눈으로 먼저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숫자가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다른 경기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밴쿠버와 같은 조의 경쟁팀이 90분 동안 슈팅 15개를 날렸습니다. 15개였습니다. 그런데 골은 0개였습니다. 상대팀도 0개였습니다. 0대0 무승부였죠. 슈팅 15개, 골 0개. 이 숫자가 주는 느낌은 독특합니다.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배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선수는 밀러였습니다. 전바이엘은 미넨의 레전드, 세계가 인정한 공격 포인트 생산기. 그 이름이 선발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은 끝내 0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경기 결과를 라커룸에서 들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6대1과 0대0. 두 숫자가 나란히 놓이는 순간 비교는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대회, 같은 조. 한 팀은 6골을 넣었고 다른 팀은 15번 시도하고도 0골에 머물렀습니다. 한 선수는 평점 9.6을 받았고 다른 선수는 24분을 소화하며 숫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숫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두 팀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LAFC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밴쿠버는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중미 챔피언스리그의 조별리그는 길지 않습니다. 매 경기가 결승전처럼 작동합니다. 승점을 쌓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팀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대1과 0대0. 이 두 숫자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시즌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위대한 이름은 때로 짐이 됩니다. 토마스 밀러.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우승 12회,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 독일 대표팀에서 월드컵 우승까지. 공격 포인트만 따져도 500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라움도이터 공간을 읽는 자. 그게 밀러에게 붙은 수식어였습니다. 수비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 그건 훈련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 재능이었죠. 밴쿠버 팬들은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밀러가 MLS에 왔을 때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유럽의 레전드가 북미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발 명단에 밀러의 이름이 올라간 날, 경기장 티켓이 빠르게 팔렸습니다. 기대감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피치 위에 밀러는 달랐습니다. 전반 킥오프부터 밀러는 공간을 찾으려 했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들고 동료의 시선을 끌어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그 패턴. 하지만 그날은 공이 밀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더라도 연결이 끊겼습니다. 패스 정확도는 54%였습니다. 10번 패스를 시도하면 5번이 상대발에 닿거나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기회 창출은 0이었습니다. 슈팅도 0이었습니다. 24분. 그게 밀러가 피치 위에 서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체 신호가 왔을 때 밀러는 천천히 사이드라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야유보다 더 무겁게 피치 위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통해 숫자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선수라면 누구나 압니다. 패스 정확도 54%는 단순한 기록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경기 리듬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팀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밀러의 몸 상태가 문제였는지, 팀의 전술적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 탓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24분, 패스 성공률 54%, 기회 창출 0, 슈팅 0. 그리고 같은 날 밤, 같은 대회에서 저는 45분 동안 1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평점 9.6이었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비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날 피치 위에서 각자 보여준 것들이 숫자로 남았을 뿐입니다. 위대한 이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과거를 설명하지만 경기력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밀러는 여전히 위대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숫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침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기대가 클수록 크게 터집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였습니다. 밴쿠버 팬들의 SNS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 단위로 댓글이 쌓였습니다. 처음엔 실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분노가 터졌습니다. 슈팅 15개, 골 0개. 그 숫자가 화면 위에 올라오는 순간 팬들의 감정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겨야 할 경기였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상대는 코스타리카 팀이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밴쿠버가 반드시 승점을 챙겨야 할 상대였죠. 팬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계산해도 전력으로 따져도 밴쿠버가 우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슈팅 15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언어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메이저리그 팀 맞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아냥이었습니다. MLS는 세계 최고 리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레전드들이 모여있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코스타리카 팀 하나를 못 이겼다는 사실이 팬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부끄럽다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밀러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24분 교체, 패스 성공률 54%. 그 숫자를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밀러를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깊었습니다. 유럽 레전드의 이름을 달고 왔지만 피치 위에서 영향력이 없었다는 말, 그 표현이 수백 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분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손흥민이 평점 9.6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FC가 6대1로 이겼다는 결과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밴쿠버 팬들의 화면에는 두 장면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한쪽엔 LAFC 팬들의 환호가 있었고 다른 쪽엔 자신들의 0대0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45분에 4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90분에 하나도 못 넣었다고? 그 문장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숫자의 대비는 말보다 강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열기가 경기장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응원한다는 건 기대한다는 뜻이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분노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밴쿠버에게 남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AFC에게도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미 다음 경기의 변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피치 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 이후가 더 위험합니다. 6대1. 그 숫자는 아름다웠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미디어는 손흥민의 이름을 앞다퉈 올렸습니다. 평점 9.6이라는 수치가 SNS를 돌았고 LAFC의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환호 속에서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큰 승리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코스타리카 팀이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상대는 밴쿠버가 0대0으로 막지 못했던 그 팀이었습니다. 슈팅 15개를 맞고도 골을 내주지 않았던 팀. 즉 수비 조직이 단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밴쿠버가 지배하고도 끝내지 못했다면 그 수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걸 숫자로 먼저 읽었습니다. 전술 분석 자료가 라커룸 스크린에 올라왔습니다. 코스타리카 팀의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수비적 전술이었습니다. 자기 진영 깊숙이 블록을 형성하고 역습 한 방에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을 점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친 순간 빠른 전환으로 공간을 파고드는 전술이었죠. 선제골 변수가 가장 컸습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먼저 실점하면 경기 구조 자체가 뒤집힙니다. 상대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면 됩니다. 공격하는 팀은 조급해집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무리한 슈팅이 늘어나고 공간이 생기면 다시 역습을 맞습니다. 먼저 맞으면 끝날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홈 2차전이라는 조건도 부담이었습니다. LAFC 홈팬들은 1차전 대승으로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다시 자리를 채울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압박이 됩니다. 잘하면 당연한 것이 되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실망이 증폭됩니다. 홈 경기의 역설입니다. 저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 변수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와의 조별리그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의 컨디션 관련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출전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만약 메시가 뛴다면 그 경기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LAFC 입장에서는 2차전에서 반드시 승점을 확보하고 메시와의 경기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흔들린 채로 그 경기를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훈련장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잔디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햇빛이 닿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1차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변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선제골 수비 블록, 홈의 압박, 메시의 귀환. 이 모든 것이 다음 90분 안에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변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5년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고 경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6대1과 0대0. 평점 9.6과 패스 성공률 54%. 이 숫자들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번 시즌 진짜 우승 후보는 누구인가? 저는 그 질문에 말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로 답하겠습니다. LAFC는 지금 상승 곡선 위에 있었습니다. 1차전 대승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걸 팀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술이 맞아떨어졌고 개인 기량이 빛났고 조직력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골 3도움 평점 9.6. 그 숫자는 과거의 저를 의심했던 모든 시선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프리시즌 결장 논란, 컨디션 우려. 피치 위에서 45분이 그 모든 말을 지워버렸습니다. 밴쿠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0대0 무승부, 밀러의 24분 교체, 팬들의 분노. 그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팀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선수들은 압박을 느낍니다. 코칭 스태프는 전술을 수정하려 합니다. 팬들의 시선이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가 다음 경기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밴쿠버가 그 흔들림을 얼마나 빠르게 잡아내느냐. 그게 이번 조별리그의 또 다른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가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LA 원정. 그 빅매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의 출전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메시와의 맞대결은 선수로서 가슴이 뛰는 순간입니다. 세계 최고와 같은 피치 위에 선다는 것,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증명의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선수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2차전 코스타리카 팀. 선제골을 내주지 않는 것, 수비 블록을 끝까지 무너뜨리는 것, 홈팬들의 기대에 경기력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메시와의 경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 경기를 잘하려면 작은 경기에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제가 오랜 시간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훈련장 중앙에 혼자 남아 공을 찼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조명이 꺼진 경기장에서 공이 골망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관중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평점도 없는 그 순간. 저는 그냥 축구가 좋았습니다. 처음 공을 잡았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 LAFC의 유니폼을 입은 이 순간까지. 이름이 아니라 경기력이 말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폼이 증명합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 프리시즌 결장 논란, 그리고 1차전 평점 9.6.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올라서는 것, 의심받는 순간에 피치 위에서 답하는 것. 그게 제가 선수로서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할 일입니다. 진짜 우승 후보는 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90분이 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90분을 위해 오늘도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